네, 공부의 신, 논문 제조기,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부의 신 재밌다. 그랬으면 좋겠다. 국내 최다 박사학위 보유자라는 타이틀 갖고 계신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율곡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와 더불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인데 세상이 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나 하고 있는 다산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다산도 정조가 안 돌아가셨으면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그 창병으로 안 돌아갔으면 아마 율곡같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강진에 유배돼서 네. 책 많이 썼죠. 저도 책 많이 썼습니다. 네, 제가 네. 한 60몇 권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예.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박사 논문 만들지, 책 만들지, 논문 만들지. 제가 다산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학위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 얘기 있어요. 하나만 아는 사람은 하나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전공만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객관적 평가를 못 해요. 네.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응용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네. 그 다음에 자기 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수업이나, 그러니까 인접 학문이라도 학과가 다르면 보는 관점이 약간씩 달라져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고 새로운 관점들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스님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의 신, 논문 제조기 이런 별명이 있으신데 속가에 계실 때는 그리 크게 이렇게 공부에 취미가 없으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 크게가 아니고요. 저는 초등학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학년 때 제가 가를 맞았던 수음이한 사람이에요. 가. 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는 네네. 수 맞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 당시에 공부는 관심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공부에 몰두를 하시고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그 터닝 포인트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제 상태를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애가 영어 책을 보면서 단어의 밑줄을 한 3번 그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 걔가 뭐 하는지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뭐 하냐 이랬더니 영어 단어를 외운대. 나는 연습장 한 페이지를 써야 외우는데 걔는 3번 밑줄 치면 외우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는 없다. 그래서 나는 얘네와 다른 길을 찾아가겠다. 라고 해서 그때 다른 쪽을 했죠. 그때 뭐 했냐면 주역 같은 거 했고요. 네네. 노자를 제가 거의 중고등학교 때 거의 외우다시피 했거든요. 노자 장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까지 해서 불교 경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는 뭐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또 뭐 환경적인 어떤 얘기를 들어서 공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스님께서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운은 올지 몰라도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노력은 필요해요. 네. 그게 꼭 공부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학교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제가 원해서 했었던 것들을 했고 그거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했거든요. 20년 전부터 인문학의 시대가 온다. 예. 그리고 종교 철학의 시대가 온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과학기술만으로 살 수는 없다. 60 이상 되면 물질 소외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물질 소외가 뭐냐면 핸드폰을 100만 원 주고 사도 전화용으로밖에 못 쓰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단순 기능 외에는 더 계속해서 업데이트돼도 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해. 그게 이제 기술의 소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예. 변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쪽으로 접근했을 때 사람의 행복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게 인문학이고 예.
인문학이고 그다음에 종교 철학 해가지고 마음의 줄기까지 세울 수 있게 핵심까지 세울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예, 예.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 AI 시대의 종교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관점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고 사상이 중요한 거고 종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건 나이 먹을수록 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스님께서는 유튜브 채널 이제 3개나 운영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최근에 아주 활발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으신데 이렇게 유튜브 활동에 비중을 두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가 사실은 개신교에 밀리기 시작한 게 80년대, 90년대 도시화에 실패해서 밀렸거든요. 네. 그때 불교는 산에다가 이거를 절을, 약간 확장을 했었고 예. 이제 개신교들은 도시로 들어왔고 그렇죠. 그때 한번 밀렸고 그 기운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새로운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인터넷 안에서의 종교 지형인데 그거는 다 제로에서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 안에서 영역을 넓히는 종교가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큰 종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지금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을 놓치면 불교는 또 몇십 년을 굶고 있어야 돼요. 주류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예. 스님께서는 유튜브를 일찍 그 시작을 하신 편이신데 그 숏폼이 그 거의 대세가 아닌가. 직접 이렇게 동영상의 주인공으로서 숏폼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좀 체감이 되세요? 그러니까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올라가기 전에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빙하기가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예, 무조건 빙하기입니다. 예. 그 젊은 세대의 포교를 위해서는 전략을 바꿔서 숏폼에도 좀 불교계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기도 그럴 하네요. 바에는 아예 채널을 새로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인공지능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네. 얘는 어른들 채널 이렇게 딱 규정을 이미 벌써 박히면 끝입니다. 그리고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사실 어느 정도 연구는 하기는 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게 유튜브 인공지능이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제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사. 그래서 예. 제가 제사 영상 같은 걸 올리면 많이 이렇게 해줬거든요. 네. 어느 순간부터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오. 한국 안에서의 제사 비중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얘는 아하.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관심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야 예. 되고 왜 불교 쪽에 얘가 이런 정도밖에 관심을 안 가지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면서 접근에 들어가야 되지 단순히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 타협하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또 스님 인터뷰 말미에 좀 질문을 드리자면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이 많은 분이 부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등나무도 아무리 굽은 등나무도 대나무 밭에 있으면 대나무를 감고 하늘로 올라간다. 네. 그래서 부처님 옆에 이렇게 잘 이렇게 문대고 있으면 그 복은 자석처럼 옮겨와요. 쇠가 자석 옆에 붙어 있으면 자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뀌어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최강이고, 그리고 그것도 노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연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